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온라인 입장문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황당한 해명에 동료 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숨진 교사 A씨가 아이를 인민재판식으로 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비난이 쏟아지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고 학부모는 다시 추가 글을 올려 자신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싶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뺨이 손을 때렸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되게 새로운 표현인 것 같고요. 또 가해 학생이 수치심을 주는 장난을 치기도 해 선생님들이 훈육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 뒤에 와서 수침을 한다든가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요. 가해 학부모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A씨가 집 주변 마트나 커피숍에서 학부모들을 마주칠 때마다 호흡곤란 증세로 힘들어했다며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A씨에게는 모질었던 가해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권한이 있는 학교 관리자들에게는 늘 깍듯한 자세였다고 당시 교감은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학교 오실 때는 저한테 항상 예약을 하고.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뭐 사과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세요? 예? 사과하거나 뭐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지금 담화문 발표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대전교육청이 모레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맹독물질인 페놀 배출 의혹으로 서산 대산석유공단 현대오일뱅크 측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영진도 기소 한 달 만에 주민들 앞에 나와서 공식 사과했는데 역시 페놀 유출 혐의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강지영 기자입니다. 대기 중에 페놀 100여만 톤을 배출했고 페놀이 들어간 폐수를 무단 재활용했다는 검찰 기소가 있은 지 한 달. 주민들이 현대오일뱅크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800여 주민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무서운 페놀을 배출했고 특히 사건 후 수년 동안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기 중으로도 페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보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을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내보냈다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대산음민 서산음민을 대략 학살을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은 집회가 끝나갈 무렵 주민들 앞에 나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페놀의 대기 배출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염물질이 대기 배출은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또 법원 판단에 따라 모든 걸 책임지겠고 특히 그동안 미뤄졌던 주민 편의시설 단지인 안산공원을 조속히 착공하겠다며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발언 중인 부사장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산시의회 오염특위는 단순히 회사 측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시민 감시단 운영과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모에 어떤 페놀 성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으니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한편 대산석유공단과 인접한 태안군과 당진시 일부에서도 주민들이 동요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놀 배출 혐의 기소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경영진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해 11월 TJB가 단독 보도한 바 있는 친모에게 방임과 학대를 당한 생후 9개월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쟁점이 아기에 대한 친모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30대 친모 A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가 아기의 친권자란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충남도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시행사에게 산업단지 면적 확장 승인을 해준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토지주들은 주민들 땅을 헐값에 빼앗아 충남도가 시행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장석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015년 아산 탕정면 용들이 37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되기 시작한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이후 시행사가 입주기업 종사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며 산단 확장을 요청했고 충남도는 109에서 4.6km 떨어진 갈산리 삼성 디스플레이 인근에 209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 결과 주거용지와 공공용지가 90%인 209에는 현재 3,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9 승인 과정에서 충남도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공문입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 209에 대해 충남도가 국토부 협의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09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209는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허가를 했다. 그건 100% 시행사하고 이때 공무원과의 유착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그 당시엔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위법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지만 기존 단지 확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그 당시에 없어서 국토부 측에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탕정 테크노산단 209 조성은 계획 변경 신청 이후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조성되는 일반 산단과 달리 109와 209가 물리적으로도 동떨어진 데다 입지 조건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산이 대부분인 109 토지주들이 대부분 사업에 찬성한 것과는 달리 도심권인 209 수용 찬성률은 50%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1, 209를 합하면 찬성률이 50%를 넘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수차례 속이기도 했습니다. 109와 연계하지 않고 209 토지 보상이 50%를 넘겨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문서로 남기며 안심시켜놓고 실제로는 1, 209 찬성률을 합해 50%가 넘는다며 승인을 해준 겁니다. 주민들은 공익을 가장해 편법 꼼수로 사업자만 배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 땅값은 2천만 원 가는데 여기는 돈 100만 원도 안 주는 형편인데 이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어디 가서 땅도 못 사요. 그 돈 갖고는. 산단 확장의 적법성과 절차상 합법성 등을 놓고 충남도와 주민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단 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 판매 업계는 소비가 한층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대전시와 원자력 전문가들이 수산물 업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물 도매 유통과 회수산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대전의 한 수산업체. 대하철이지만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특히 도매 유통 부분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에도 수산물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매출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매출액 또한 30% 감소해가지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조금 더 음식이나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북적여야 하는 오전 시간대 수산물 시장이 한산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0~300개는 기본으로 나가던 굴비 선물 세트 주문이 예전 같지 않고 체감 매출 감소액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시간에 북적일 때인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지금 이래서 하여튼 걱정해요. 선물 세트도 주문도 없고 하여튼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위축된 수산업계의 소비 회복을 위해 이장호 대전시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이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시고요. 또 이런 걸로 해서 수산물 업계가 타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중소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점검을 진행한 뒤 원자력 전문가와 수산물 오찬을 즐기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2011년 일본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 수산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중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줄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주민 청구로 의회에 접수된 두 조례 폐지안이 도의장 명의로 발의됐고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은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과 가족관계 등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에 들어간 대전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집 한 채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청약을 마친 1970여 가구 규모인 대전시 탄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선착공 후 분양에 나선 이곳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980만 원. 그러나 확장형과 옵션 품목까지 하면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형도 7억 2천만 원이 넘어서며 역대 최고 분양가 2,200만 원대에 달합니다. 너무 진짜 힘들어요. 너무 비싸. 분양가가 2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분양가가 뭘로 해서 이렇게 비싼지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 포털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20년 말 1,117만 원에서 지난해 말 1,528만 원으로 30%나 올랐고 충남도 88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30%나 상승했으며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50% 정도는 실수요자라고 보면 50% 정도는 투기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많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해제된 데다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값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LH가 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 분양을 확대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소홀히 했다는 점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세종시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020년 말 1,120만 원에서 지난해 말 1,227만 원으로 9.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종시의 강력한 분양가 억제 정책과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이 계속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안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품질이 높은 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좀 대규모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좀 저렴한 아파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까지 한층 더 악화된 가운데 집 한 채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등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고 어깨와 허벅지 등에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50대 남성은 복부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천군 장항읍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내부 438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이 전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2인자 정재훈 씨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연주보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간부 A씨는 정재훈 씨에 대해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다며 정 씨를 비판한 목회자가 쫓겨난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는 정 씨가 정 총재의 범행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해 정 씨 측이 2인자임을 부인하는 것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에 조속한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 등 지역 현안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이미자 환경노동위 간사에게는 금강 세종보의 조기 정상 운영과 금강 준설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 강준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그동안 국회 규칙안의 운영위 통과를 위해 힘써준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어 교육기관 건립 사업인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동구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구의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구가 설립 연구 영역 완료 전 입지를 선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5천만 원과 동구문화원 이전 비용 3억 7천만 원 등 8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서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